네, 글로벌 경제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이 하반기를 앞두고 국내 주요 기업들이 잇따라 위기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네, 관련 내용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기업들이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간다면 정말 경제가 심각한가 보군요. 예, 그렇습니다. 기업들이 비상경영체제 들어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첫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국이 금리를 인상하다 보니까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가 되고 있으면서 공급망 불안 현상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마지막으로는요. 하반기 한국 경기 침체 우려가 점점 커져서 소위 말하는 상저 하저 위험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 세 가지 이유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져서 주요 기업들이 비상경영 체제로 돌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업들마다 이제 여러 사업 분야들이 다르거든요. 특별하게 어떤 분야가 가장 걱정이 되고 있나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단일 품목으로서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분기에 반도체 사업 부분에서만 4조 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돼서요. 2분기 전체 영업 손실을 기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2008년 4분기 이후 15년 만에 삼성전자가 분기 적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도 역시 2분기에 3조 4천억 원 규모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만큼 반도체 산업이 안 좋은 실정이고요. 특히 앞으로 하반기에도 미중 간의 반도체 분야에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반도체 수요 회복이 좀 반등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회의적인 시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산의 효과는 뭐 어느 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감산의 효과는 뭐 정부에서는 낙관적으로 봐서 하반기부터 바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예. 사실은 감산이 된 다음에 재고 기존에 쌓여있던 재고가 먼저 그러니까요. 소진이 되고 그다음에 새로 생산되는 반도체들, 가격이 높아진 반도체들이 팔려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약 3개월 이상의 시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감안하면 빨라야 4분기부터나 감산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올 4분기에는 반도체 업황이 좀 좋아질 거라고 보십니까? 예, 낙관적으로 보면 4분기 정도에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5%로 다시 낮췄습니다. 지난해 6월 이후 4연속 하향 조정을 한 건데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일단 작년 6월에 2.5%로 전망을 했었는데요. 1.5%로 무려 1%포인트나 낮췄습니다. 예. 그다음에 내년 성장률도 역시 3월 전망보다 0.2%포인트 내린 2.1%로 수정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경제의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많이 느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수정 경제 전망으로 최근에 1.4% 올해 네.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상반기에 0.8% 성장 연율 기준으로 하반기에 1.8% 성장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반기 성장률을 과거에 한국은행에서 상저하고 얘기할 때는요. 우리나라의 그 잠재 성장률이 2% 이상의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한국은행에서 예측을 하면서 상저하고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예. 잠재 성장률이 2%보다 못 미치는 1.8% 성장할 것이라는 것을 공식화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경제학에서 잠재 성장률에 성장률이 못 미치면 이것을 경기 침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의 경기 침체를 사실상 한국은행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라는 점에서 좀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주요 세계 선진국들 예. 있잖아요. 주요 예. 세계 선진국들의 경제 성장 전망률을 보면 좀 낮잖아요. 우리나라랑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세계 경제 성장률이 2.7% 정도로 오른 거를 보면 그 주요 선진국들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다시 경기가 좀 살아날 거라고 보고 있는 건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뭐 OECD에서 수정 경제 전망뿐만 아니라 뭐 어제 발표된 세계은행에서의 수정 경제 전망도 세계의 성장률 전망은 뭐 상승하는 거 평균적으로 상승한다고 전망을 했는데도 예. 불구하고요. OECD 같은 경우 한국 그다음에 독일, 그다음에 일본 이런 나라들만 콕 집어가지고 경제 성장률 전망을 오히려 낮췄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세계 경제가 서비스업 수요 증가를
중심으로 회복이 될 것이라는 점에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OECD에서 이번에 지목한 한국이나 독일, 일본 같은 나라들 같은 경우는 제조업 위주로 제조업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수출을 통해서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들인데요. 세계 경제가 서비스업 수요 회복을 중심으로 해서 회복이 되다 보니까 제조업 제품에 대한 수요는 아직 증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의 성장 전망이 아직 좋지 않다는 그런 것이 바로 지금 우리나라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금리, 고물가의 영향으로 하반기에는 그동안에 한국 경제를 떠받쳐왔던 내수 소비마저 침체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가지고요. 우리 기업들은 지금 소위 말하는 내후 외환의 상황에 처해서 하반기에 영업 환경이 더욱 안 좋아질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 환경이 이렇게 악화가 된다면 결국 투자 규모도 줄일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투자 규모를 줄인다면 채용도 줄을 것 같고 그렇죠.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예, 저도 앵커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주요 기업들이 작년 5월 말에는요, 향후 5년간 뭐 1,060조 원을 투자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투자가 유발돼서 28만 명 이상의 채용을 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뭐 수출 여건도 안 좋고 내수 소비 여건도 안 좋아지게 되면 당연히 이 투자 규모는 축소하는 게 불가피하고요. 투자가 축소하게 되면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가 감소해서 미래 성장 동력이 낮아지는 동시에 또 청년 일자리 역시 줄어들게 돼가지고요. 이것은 뭐 한국 경제에 있어서 단기적인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갈 좀 뭐 네. 자구책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자,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떤 게 가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뭐 일단 이런 상황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나라 성장을 이끌어왔던 것은 반도체를 주력으로 해서 수출을 했고 또 수출 시장도 중국에 집중되어 왔던 것이 지금 최근에 이런 우리나라 경기의 회복을 둔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래서 중국 수출은 미중 갈등 와중에 좀 어려움에 처해져 있고요. 반도체에만 의존도가 크다 보니까 반도체 경기가 침체되면 우리나라 수출 전체가 휘청이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건데요. 결국은 우리가 이런 위기를 극복하려면 반도체 이외에 다른 수출 제품, 뭐 K 컨텐츠라든지 뭐 원전이라든지 뭐 이런 새로운 먹거리, 바이오 이런 거를 개발해야 되는데 이건 기업에만 맡겨놓으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요. 또 중국 이외에 뭐 인도라든지 동남아시아, 뭐 중동 같은 또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야 되는데 이것도 기업에만 맡겨놓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가지고 좀 기업을 지원을 해서 이런 이행 과정을 줄이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정부가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줄여서 일단은 뭔가 물가를 조기에 안정시킨 후에 4분기부터는 좀 선제적으로 한국은행이 미국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한 0.25%포인트 정도 기준금리를 인하함으로써 투자와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전략,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동시에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